또 최고위원님께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비판을 그때 지난 5일이었죠. 최고위원 회의 때 좀 비판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좀 정부 관계자들은 이 현 상황이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님 이 지금 현 사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9월 5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그 책임질 분이 책임을 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부 쪽에서 의료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굉장히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 사태에 아니라다.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집권당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내가 뭐 돌팔매를 만난 한이 있어도 뭔가 이제 돌파구를 열려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사태를 이렇게 좀 쉽게 그러니까 뭐 다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게 한 그 책임자 그리고 의사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들을 계속 자극을 해서 네. 의사들 나오지 않게 한 그 당사자 그리고 또 그 국민들에게 이런 불안을 계속 안겨준 분은 책임을 져달라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거의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뭐 그렇죠. 것 같아요. 여권에서.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저는 방송에 나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얘기하고 나서 나경원 의원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거는 뭐 저는 정말로 충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대화가 풀리려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당정이 입장을 좀 바꿔서 예. 그 2026년도 네. 유예가 가능하고 협의하자, 네.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단계는 넘어섰는데 지금도 우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솔직히 왜냐면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성사시키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저희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주세요. 아는 단체들에게 다 연락해 주세요. 의사분들 만나주세요. 설득해 주세요라고 본인도 전화도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일단 의사단체들이 4분 오열돼 있잖아요. 거기 공통의 의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막 서로 공방을 주고 받으니까 정말 그거 쉽지가 않고. 근데 지금 의사단체가 뭐 병원협회, 의사협회, 뭐 전공의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좀 우호적인 또는 약간 참여 의지가 있는 것 같은 데는 좀 어디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어도 안 되고. 아직은 좀. 왜냐하면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뭐 2개의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되기 전에 미리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이제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럼요. 그건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근데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네. 야당도 자꾸 발을 빼잖아요. 뭐 저희는 일단 누구든지 좀 들어와서 얘기를 시작하는 틀을 만듭시다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모든 의사단체가 들어오지 의협이라든가 네. 뭐 전공의 대표라든가 근데 아니 전공의 대표는 박단 대표는 이쪽 이면택 의협 그 회장은 만나서 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불러드리겠어요. 서로 거부를 하는데. 서로 거부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야당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일단 시작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이제 하자고 해놓고서 그다음에 그런 막 일단 우리끼리라도 가서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갑시다 했더니 또 그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발을 빼고 있고 네. 정부도 또 그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유예 그 모구간에 일단 다 들어와서 얘기를 합시다. 네. 책임자 처벌도 들어와서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총리가 절대 안 돼. 뭐 이러고 있어서 네. 사실은 당이 그 고립 무언지경인 그런 상태예요. 일단 그거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어제 뭐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동훈 대표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호소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럼 이게 한 대표도 지금 실제로 2025년도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불가능은 몰라도 제가 봐도 쉽지 않죠. 쉽지는 않다.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수시 접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벌써 14배가 원서를 냈다면서요. 이미 내일이면은 수시 접수가 거의 다 끝나. 마감이고 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의사분들한테는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025년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 2025년이고 뭐간에 들어와서 얘기하시죠라고 얘기를 해야지 2025년은 죽어도 안 돼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제가 보기엔 의사분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자존심도 있고 이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들어와서 얘기합시다라고 이 열어놔야지 이거를 닫아버리면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자세와 일이 뭐 안 돼도 그만이라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건데 그렇죠. 저희 딸아이가 고3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아빠 나 이제 끝났어. 뭐 수시 이제 어디 다 넣었어. 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저께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학교 얘기하는 거 뭐 의미 없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완전히 다 끝났구나 이제. 혹시 의대 그쪽은 아니고요? 의대는 전혀 아니고 이제 그래요? 혹시라도 의대에 여러 가지 이제 쿠션 나비 효과가 이제 있는지는 잘 예.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지금 그 의사 단체들도 당연히 그 뭐 입시 제도를 전혀 모르지 않을 텐데. 예. 근데 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야 이거는 뭐 얄짤 없어라고 딱 선을 쳐버리면 너네 뭐 명분 없이 그냥 꿇고 들어와라처럼 얘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들어오면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도 다 안 되는 건 아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야 뭐 해결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런 자세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이제 지금 뭐 한동훈 대표나 등등은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뭔가 명분을 줘서 좀 같이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논의라도 시작. 라고 해야지 상대방이 혹시라도 뭐 된다 그러니까 좀 어느 조직이나 강경파 온건파 뭐 매파 비둘기파가 있기 마련인 네. 건데 오히려 좀 뭐랄까 지금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이제 의사단체의 매파한테 자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 갤럽에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조사가 나왔어요. 갤럽에서 같은 질문으로 계속 여러 번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가 갤럽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2월, 6월, 9월이 답변이 달라졌어요. 2월에는 잘했다가 76%, 6월에는 66%, 네. 이번에 9월에는 56%. 점점 떨어지네요. 10%씩 떨어지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까?라고 질문했던데 3월과 9월이 3월에는 69%, 9월이 79%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여론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냥 지금의 태도는 그 굉장히 자존심.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또 꺾으면 우리 정부 체면이 뭐가 돼? 뭐 이런 식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 같고. 그렇죠. 의사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우리가 2025년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저쪽에서 그걸 굽히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 그것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양쪽의 자존심에 죽어나는 건 중간에 있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다 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목표고 또 의사들의 목표는 환자들의 생명, 건강을 그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는 같은데 그 자존심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실제로는 목표가 다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목표가 오히려 솔로몬의 재판에서 오히려 좀 이럴 경우에 정부가 좀 지고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뭐 자존심이나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국민들도 지고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괜히 사소한 명분에 집착하니까 오히려 점수 딸고 있는 것도 못 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저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거나 충언을 드리는 그런 정무 조직, 홍보 조직 도대체 뭐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 소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최고회의 때도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을 생각해야 돼.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해봐라. 아이를 그 반 잘라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자존심을 굽히는 게 맞고 그거는 굴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용기예요.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네. 어떤 내가 개혁을 하는 것도 용기예요. 네. 그 개혁을 밀고 나가려는 것도 용기지만 그 개혁이 뭔가 방향이 틀리거나 그 부작용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 이전에 내가 이것을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을 난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건 정말 비겁한 거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주길 바라요. 바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엔티기 사랑님께서 의료계도 좀 더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댓글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예. 의사분들도 사실은 뭐 사실상 지금 그럼 어떻게 이
그 본인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사분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서로들 또 감정을 자극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그 메디스텝인가 뭐 본인들이 있는 사이트에서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수록 좋다. 뭐 한번 니들 한번 우리 없으니까 한번 당해봐. 그래야지 니들이 우리한테 울며 불며 발목 잡고 뭐 매달리지. 이거 분명히 어떤 극단적인 몇 명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절대로 그 전체 의사분들이 그런들이라는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당연히 그 운영자나 이런 분들이 차단을 해야죠. 그걸 차단해서 못하게 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지금 제정신이야?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거기다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그 자기 동료들의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 응급실에 근무하는 누구가 뭐 누구하고 연애를 하다 어떻게 헤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막 사적인 얘기를 막 쓰면서 그 자식 말해 뭐 이런 식의 욕을 그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인신 공격 비난을 마구 퍼붓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보해 달라고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 이거 무슨 N번방에서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에게도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의 극단, 뭐 정부가 저는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지만 정부가 저 뜻을 좀 바꿔야 된다.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공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정부가 그렇게 한쪽으로 강공으로 가다가 이제는 또 의사단체들에서 또 저렇게 강공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국민들만 괴로운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분들께서도 조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의사 단체가 뭐 병원협회, 뭐 의사협회 전공이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실은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핵심은 이 종합병원에서 약 40% 인력이 전공인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문제인 성격이 그렇죠. 강한 거잖아요. 인턴 레지던트들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전공의가 들어오냐 안 나오냐가 어떤 이제 문제 해결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전공의 쪽에다가 뭔가 좀 이렇게 이러저런 좀 뭐랄까 정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성의 표시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부분이라도 들어오면 가동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뭐 당사자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그동안에 이제 누적되어 왔던 모순 같은 그렇죠. 것들이 그리고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게 터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제 친구의 이제 뭐 자녀들도 그런 그 인턴 레지던트들이 있어서 그 사생활을 쭉 들었거든요. 거의 뭐 군대를 방불케 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들이 100시간에서 120시간씩 네, 대학병원들이 그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공의들, 그 전문의,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 능력을 레지던트, 갈아 넣은 거죠. 예, 인턴 레지던트를 거의 그러니까 그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혹사를 하면서 그것을 의사가 되기 위한 당연한 수련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마치 군대에서 네, 우리가 맞아요. 뭐 말 안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이것이 군인 정신이다. 군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은 옳지 않죠. 네. 사실은 이런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 인력 같은 것도 그분들을 보면 응급실이라든가 무슨 외과 수술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술 잘못하면 소송 걸리고 그다음에 수술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굉장히 노동 강도가 강하고 네. 근데 의보 수가가 낮아서 돈은 잘 못 벌고 그 다른 상대적으로 네. 잘 못 벌고 그러니까 누가 글로 가겠어요? 안 가려고 하고 지방으로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의료 전달 체계 1차, 2차, 3차 병원이 있는데 네. 1차 병원 안 들려도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시골에서 막 KTX 타고 올라와서 대학 상급 종합병원은 미어 터지고 중간 병원들은 비어 있고 한 30%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이런 전체적인 모순을 예를 들면 뭐 의보 수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1, 2, 3차 그 전달 체계의 문제라든가 뭐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사람만 늘리면
이게 저절로 10년 뒤에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스필오버라고 그러나요? 이게 네, 낙수 효과로 해서 네. 이게 해결될 거다.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총의사 혹시 아세요? 총의사 숫자? 잘 모릅니다. 현재 총의사 숫자가 11만 명이에요. 10 이게 되게 재밌는 12만 명. 명인가요? 현재 11만 명. 1만 명, 11만 11만 명. 그러면 20년 전에 지난 20년 동안 배출된 의사가 6만 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매년 3천 명씩 3,000명씩이니까. 10년에 3만 명, 20년이면 그 이제 6만 명인데 그러면 20년 전에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5만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의사 숫자는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딱 20년 동안 그러면 이게 실은 낙수 효과였다는 거예요. 낙수 효과가 작동됐냐 그러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는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증가도 찾아봤어요. 인구 증가가 400만 명이 늘어났어요. 8%.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8% 늘어나고 의사는 거의 한 105 내지 110%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낙수 효과가 틀린 건 지난 20년간의 인구 증가와 의사 증가의 비율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게 반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의사분들은 야 이게 우리도 뭐 이러저런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정부가 숫자 늘리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할 때 정무위를 했었는데 네. 실손보험 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지금 일종의 급여와 비급여의 격차가 필수와 비필수의 격차를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실손보험은 원래 그 옛날에 본인 부담금 20%가 있는데 전체 의료비에서 실손보험 20%도 실손보험 적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국회 보좌관 할 때 한번 실손보험이 이제 우리나라 건보 체계를 무너뜨리는 면이 있어서 실손보험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급여가 65% 비급여가 35%인데 35% 전체를 실손이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책임 부담금을 20%를 두면은 실손이 15%밖에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뭐 백내장이라든가 온갖 수술이 실손 때문에 커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를 수가를 좀 올려주고 급여음이 필수 의료를 또 한편으로는 다른 건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소비자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을 오히려 강제하면 그건 원래 그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필수의 과도한 과잉 진료를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좀 원하는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의사분들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의사분들도 요거 이 실손보험 이분을 좀 건드려야 된다고 오히려 좀 제안한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의료 체계가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비필수 분야 그러니까 비급여 분야의 실손의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높이시면 정책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데 네. 뭐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풀어낸다면 중재에 성공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 안 했으면 생각 안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반대 또 그렇죠. 야, 나 한동훈이 잘 되는 꼴 보기 싫어라는 뭐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국민들의 생명의 문제잖아요. 네, 생명의 문제죠.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인용해 주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1,001명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